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사람 나이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알고 진정한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서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창원국가산단이 50년을 맞으면서 창원산단 역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나오면서 다시금 부활할 창원산단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창원산단 50년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조영태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창원산단, 정확하게는 창원국가산업단지죠. 자, 올해로 50년을 맞았습니다. 창원산단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예, 1974년에 이 태동한 창원국가산단이 70년대, 80년대 이때 중화공업 육성 정책 그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뭐 생산이 이제 많이 되고 그다음에 생산해 놓은 거 외국을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자연히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잘 사는 도시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현직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후보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5명이나 방문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 그만큼 중요한 그런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제 이게 국가산단이 탄생하게 된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70년 이전에는 뭐 쌀농사 지어갖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경공은 뭐 해서 방직해서 옷감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뭐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배 싣고 가면 반도체 뭐 한 가방 들고 온다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 가지고는 우리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지만은 철광석 수입해갖고 쇠 만들고 그거 갖고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기계 만들어서 팔고 우리나라에서 석유는 안 나지만은 원유 수입에다가 그 가공해서 수출 이제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석유는 안 나지만은 석유 수출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제품으로 원재료를 가져다가 완제품으로 팔아야 부가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됐냐면은 1975년에는 총 생산이 한 15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출 뭐 한 60만 달러 얼마 안 되죠. 작은 중소기업 하나 정도뿐인데 94년에는 그게 이제 10조 원 넘어갔고 그리고 2015년에 정점을 찍는데 58조 원까지 생산이 올라갔고 어쨌든 창원 국가산단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창원산단이 있기 전과 후로 좀 창원을 나눌 수가 있겠네요. 네,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렇군요. 자, 50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반백년 동안 지역의 기계공업을 지키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자, 현재는 대표님 말씀처럼 그 명성이 퇴색하긴 했지만 지역 성장의 동력임은 분명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 창원산단은 어떤 것으로 기억돼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뭐 창원이라는 도시 자체를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창원이라는 엄청난 계획 도시가 뭐 새로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함안에서 태어나고 아주 어릴 때 마산에서 살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창원에 있는 이 공장들을 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하고 지금도 기계공학과 교수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메카 하면 창원 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전부 다 아는 그런 사실이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창원에 오기 전에 이제 수도권에 있었는데 수도권에 있으면서 창원으로 이렇게 오게 된 그 계기도 사실은 이 창원 산단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를 제가 보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그만큼 이제 창원의 시작과 끝은 산업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이 정도로 명성을 떨치던 창원산단의 명성이 하락세에 접어든 게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커가면서 이 경쟁력은 치열해졌는데 거기에 생산 비용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거 안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국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신흥국으로 올라오면서 네. 자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 기계산업 이런 데 들어오니까 그 덤핑 들어오는데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력 산업이 이제 좀 어려워졌고 네.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이런 게 이제 올라갔거든요. 거기다 그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네. 그래 인건비까지 이제 같이 뭐 복지 혜택도 있고 이제 근로시간 제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많이 늘어났고 이래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신규 산업을 또 유치도 제때 못했어요. 아. 그래서 혁신 성장의 기회를 그냥 해야 될 그 적절한 타이밍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과 인력 부족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래 됐으면 규제 완화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그린벨트 너무 심하게 묶을 게 아니라 약간 풀고 이래 갖고 기업인들이 투자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미흡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 뭐 창원대학교도 있고 경남대학교도 있고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래 미래 산업 인력들을 열심히 좀 키워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지원도 조금 부족했다. 뭐 창원 산단 명성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데에는 뭐 저는 세계적 추세, 뭐 노후화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네요. 좀 꼽아주신 것들을 보면 세계적 추세에다가 국가의 지원과 규제 완화가 없었고 또 기업의 노력까지 부재했다 이런 것들 좀 꼽아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잘 짚어주셨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이 이제 제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 뭐 미국 그리고 중국, 독일, 일본 이런 순으로 보통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거기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네. 입주되고 성장되고 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네. 이제 산업 단지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생겼던 산업 단지들은 대부분 다 이런 노후화의 문제를 다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장비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결국은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어떻게 잘 반영하고 이어나가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네. 부분이 이제 결국 노후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뭐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무엇을 네. 만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만들었겠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계가 제조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런 뭐 데이터를 모으고 공정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조 환경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 개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뭐 스마트화 기술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은 이런 이제 뭐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을 일찍 시작을 했고 네. 어떤 정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 스마트 기술을 같이 제조업에 융합하는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아직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여성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 이걸 하지 않으면 현재는 뭐 도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디지털 전환으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창원시가 발표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창원시에서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이미 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저도 들어본 바가 있는데 이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뭡니까? 좀 다른 것도 같고 같은 것도 같고요. 네.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각종 국책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그런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들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쯤 지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런 기초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기초 없이 제로에서 시작해서 무언가 기반을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그런 시기였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기계도 바뀌어야 되지만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네. 기계를 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좀 들어보면 네.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사출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예를 들어 뭐 냉장고의 커버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사출을 해서 만듭니다. 그럼 사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형이라는 게 있고 그럼 주형에 어떤 수지를 부어가지고 냉각시킨 다음에 굳혀서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물론 이제 후공정도 진행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 모든 과정을 뭐 결국 사람이 손으로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기계가 이걸 대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이제 우대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우대를 받게 되느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이제는 우대를 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이런 그 양적인 팽창 과정도 있었지만 이런 질적인 팽창 과정은 결국은 지금은 디지털화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역할은 이제 버튼을 누르는 시기에서 지금은 어떤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그다음 기계를 동작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에서는 이런 기초 기술들을 도입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네. 이제 국가산단 2.0 뭐 이런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변화의 수준을 이제 질적 수준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준을 나누면 뭐 잘 아시겠지만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레벨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뭐 제어하는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레벨 5까지 가려고 하면 모든 운전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IT 기술로 그리고 IoT 기술로 네.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되고요.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최적화하고 피드백해서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모두 자율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도화 수준이 가장 높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창원의 스마트 공장 보급이 뭐 800여 개 이상 기업들이 됐다고 하지만 네. 그 중에 이런 고도화 수준이 높은 기업은 뭐 10몇 개, 뭐 17개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디지털 어떤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뭐 행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창원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높이겠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레벨 5까지에 가는 그 과정. 지금은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산업부에서도 이제 2024년에 중요한 키워드인데 자율 제조 네. 이렇게 부릅니다. 자율 제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는 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상황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될지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네. 자율 제조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그러니까 기계가 스스로 감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최적화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율 제조라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자율 제조를 실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감지를 해야 되니까 센서 기술이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스스로 판단해야 되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동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돼서 뭐 최근에는 또 생성형 AI까지, 챗GPT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제조 공정에 다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는 디지털 대전환. 네. 예, 이것이 이제 필요한데 결국은 이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어떤 기술의 어려움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 기술이 이제 개발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기술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인프라 기술입니다. 인프라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큰 비용이 안 들 수 있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네. 것이 이제 우리가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이제 재정적인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럼 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제 도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결국은 정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게 적극 뭐 지원하고 뭐 지자체가 좀 든든하게 지원하는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지만 결국 이 고도화에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4월에 창원산단 5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창원시가 뭐 구체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긴 걸로 예상을 하세요? 여기에 좀 예산 등의 얘기도 좀 포함이 되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그 창원시가 뭐 노후화된 국가산단이 뭐 생산성도 낮고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그러니까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주년 비전 이런 거를 구체화해 가지고 이제 장기 마스터 플랜을 확정해서 4월 달에 이제 4월 1일이죠. 50주년 기념 행사에 저음해 가지고 이거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창원시 관계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창원시가 그 올해부터 그 예산 부분은 28년까지 총 사업비 한 310억 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 나갈지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쭉 추진을 해 나갈 거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국비도 한 42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국비를 위해서 그 확보해 놓은 거 보면 상당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당장 다는 안 되더라도 마스터 네. 플랜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예,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디지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인력들도 필요할 텐데요. 현재 갖춰진 인력뿐만 아니라 빠르게 산업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을 위해서 대학과의 협력 구조도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데 창원대에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디지털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신기술이 되겠죠.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또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작은 어떤 시드 기술을 잘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시드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확대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전환 지원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할 수가 있지만 시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은 고급 인력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지역의 뭐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면서 지역의 발전을 리딩하기 위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기원 전환 모델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학교가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 창원시의 중장기 계획 발표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를 기점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준비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행정력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또 응원과 격려가 아닐까요? 모쪼록 올해 나온 다양한 발전안들이 현실이 되길 염원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